오늘은 조선시대 궁녀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왕과 왕실을 가까이서 모시며 궁궐에서 평생을 보낸 그녀들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했는데요. 역사 속에 묻혀있던 궁녀들의 진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조선시대 궁녀는 단순히 궁중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아닌 엄격한 위계질서와 독특한 문화를 가진 특별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4에서 13세라는 어린 나이에 입궁해서 30년 이상을 봉사해야 했고 죽을 때까지 결혼도 못하는 고단한 삶을 살았죠. 조선시대에는 약 500에서 600명의 궁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본궁뿐만 아니라 별궁에도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궁녀 선발은 보통 10년에 한 번씩 이루어졌습니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았는데요. 조상 중에 강도나 역적이 없어야 하고 가까운 친척 중에 중병을 앓은 사람도 없어야 했죠. 처음에는 양반가의 딸들도 강제로 뽑혔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영조 22년인 1746년에 양녀 차출을 금지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어기고 양인 여성을 궁녀로 만들면 60대의 장형과 1년의 도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죠. 하지만 이런 법이 있어도 영조의 며느리인 해경궁 홍씨가 양가의 딸을 궁녀로 뽑았다가 사도세자가 영조에게 크게 꾸중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입궁한 어린 궁녀들은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글과 천자문은 기본이고 대학과 소학 같은 유교 경전도 배워야 했죠. 특히 지밀, 침방, 수방 같은 중요한 부서에 들어가려면 더욱 엄격한 교육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이들은 3에서 5세의 어린 나이에 선발되어 더 오랜 기간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궁녀들을 견습나인 또는 생각시라고 불렀는데 상궁 한 명이 전담해서 가르쳤다고 하죠. 한편 궁녀 사회는 매우 복잡한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게 상궁, 나인, 견습나인으로 나뉘었는데 같은 상궁이라도 품계와 부서에 따라 서열이 달랐죠. 최고위직인 제조상궁은 정호품으로 모든 궁녀를 통솔하는 수장이었습니다. 웬만한 재상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심지어 재상들도 왕실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제조상궁에게 청탁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전 금고를 관리하는 부제조상궁이 있었고 왕을 직접 모시는 지밀상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왕도 자전이나 대왕 데뷔 전에 상궁에게는 반말을 쓰지 못했다고 하네요. 궁녀들의 일은 7개의 핵심 부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지밀은 왕의 신변을 보호하고 모든 일상을 보살폈죠. 침방은 왕실의 모든 옷을 만들었고 수방은 정교한 자수를 놓는 일을 했습니다. 생과방에서는 음료와 다과를 준비했고 소주방은 왕실의 식사를 책임졌죠. 세답방에서는 빨래와 옷 관리를, 세수관에서는 목욕물과 세숫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밀, 침방, 수방이 가장 높은 대우를 받았는데 이곳의 궁녀들은 치마를 길게 끌 수 있는 특권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궁녀들은 대부분 격일제로 근무했지만 지밀은 하루를 주야로 나눠 2교대로 일했습니다. 이를 번살이라고 했는데 2명이 한 조가 되어 교대로 근무했죠. 급여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었는데요. 1925년 기준으로 제조상궁은 196원, 일반 나이는 40에서 50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쌀 한 가마니가 18원이었으니 상당히 높은 급여였죠. 여기에 옷값, 식사, 거처까지 모두 제공받았고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 때마다 추가 상금도 받았습니다. 상궁들 중에는 월급을 모아 땅을 사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심지어 강에 배를 띄워 뱃놀이를 즐길 정도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하죠. 궁녀들의 가장 큰 금기는 바로 남자와의 관계였습니다. 왕 이외의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즉시 사형에 처해졌는데요. 이는 왕족의 비밀이나 궁궐 내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궁녀가 외간 남자를 통해 그것들을 유출하면 큰일 나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임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출산 직후 처형됐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극형에 처해질 죄인이 임신한 경우 출산 100일 후에 처형했는데 궁녀는 그런 유예기간도 없었다고 하네요. 이런 엄격한 규율 때문에 궁녀들 사이에서는 대식이라 불리는 은밀한 사랑이 흔했다고 합니다. 세종 때는 세자빈인 순빈 봉씨가 궁녀를 사랑하다 폐출된 사건도 있었는데 세종은 이를 맷돌 부부라고 부르며 황당해했다고 하죠. 무엇보다도 궁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왕의 승은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승은을 입으면 승은상궁이 되어 특별 대우를 받았고 왕자를 낳으면 후궁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죠. 대표적인 예가 숙종의 후궁들인데요. 경종을 낳은 희빈 장씨와 영조를 낳은 숙빈 최씨가 모두 궁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승은상궁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죠.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면 평생 쓸쓸히 지내야만 했고 왕이 승하하면 궁을 나가야 했습니다. 더구나 자식도 없이 늙어버린 승은상궁들은 절에 들어가 여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궁녀들은 원칙적으로 종신제였지만 늙거나 병들면 출궁해야 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야간 근무가 면제되었고 더 나이가 들면 완전히 은퇴해야 했죠. 하지만 출궁 후에도 결혼은 금지되었고 대부분 절에 들어가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이지만 가뭄이 들면 시집 못 간 여자들의 원한 때문이라며 젊은 궁녀들을 방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때는 드물게 결혼을 허락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궁녀들의 삶은 화려함 속에 감춰진 고독과 비극이 공존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 나이에 입궁해 평생을 궁궐에서 보내며 자유로운 삶과 결혼을 포기해야 했던 궁녀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